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이기는 우리 몸의 각 조직, 기관별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3기의 첫날입니다. 오늘 아직 이렇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오늘 참 좋은 시간인데 이때부터는 뭘 하냐면 솔루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첫 시간에 오늘은 치매에 대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이 치매 앓고 계신 분들, 시작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가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디톡스에 대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배설할 수 있는 해독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 이후는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다이어트를 위한 바디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저 좀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뭐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모발 양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치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이 계세요. 우리 이무종 리더님이신데 이분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잘 깊이 있게 조사하셔가지고 잘 정리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오늘 모실 때 굉장히 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미 그 치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마도 강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이분 성격을 아는데 아마 또 밤에 또 이제 잠 못 자고 또 준비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상한 것보다 많이 적게 오셔서 제가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죄송해요. 강사분한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큰 박수로 모신다면 또 이분이 또 더 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무정 리더님. 네, 반갑습니다. ABO 이무종입니다. 제가 왜 밤샜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밤은 안 새요. 왜냐하면 밤새면 머리 회전이 안 돼.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실은 누구 한 명한테 이제 제가 치매 강의를 하려면 어떤 강의가 처음에 주어지면 제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초점으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취합을 해서 오늘 이렇게 쏟아내는 게 다거든요. 안 그러면 밤에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한 거에 순서도 헷갈려. 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 근데 어저께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치매 본인이 당뇨가 있대. 본인이 당뇨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치매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왜 갔을까요? 예, 혈액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화 이론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노화 이론, 활성산소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 이론이죠, 물. 우리 몸의 수분 대사가 안 되고 자꾸 빠져나가면서 그런다. 근데 뇌는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물이죠. 그러면 물을 잘 안 먹어서 뇌로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억력이 안 좋아질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돼.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 곳에 가서 한참 있다 보면 머리가 안 도는 것 같은데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막 옛날에 내가 컨택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싹 떠오르고 막 이런 경험 산에 안 가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면 기억력도 좋아져요. 그럼 건망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뇌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과부하가 걸릴까요? 지나치게 많이 쓰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 지나치게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게임이요. 요즘에 애들이요 거의 뭐 핸드폰에 패드에 노트에 이런 거 게임만 끼고 살아요. 걔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정말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이 없는 애들을 데리고 무언가 꿈을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은요 이게 들어먹힐까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기를 다 치워버리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또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생각을 못하게 막는 거.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 리더분들 중에서 한 7, 80%가 집에 그게 없더라고. 네, TV. 생각을 못하게 막아요. 근데 사람들이 편한 거를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쓰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쓰면은 산다고 하는데 왜 거꾸리가 왜 있을까요? 거꾸로 세워놓으면 더 오래 사나?
예, 뇌까지 산소가 공급이 잘 되고 척추가 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익숙한 거에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편한 방향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 익숙한 방향 중에 하나가요. 이런 거예요. 항상 세우던 곳에만 주차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세우던 곳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이 어디예요? 나랑 가까운 곳이에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움직인다는 거가요. 운동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의 순환을 빨리 돌려요. 특히나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지만 그 보내주는 거를 회수하는 건 심장의 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발목의 근육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에서 그냥 편안한 걸로만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신호를 주시나요? 그리고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뇌에서는요. 너는 안 돼. 그치. 나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너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치매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혈관에 뭐가 쌓이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알코올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간내과, 대내과, 중내과, 연수과, 소내과. 치매가 어디에서 기인을 하시는 거니까요. 뇌혈관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뇌 세포 자체의 형성이 잘 안 되는 단백질이 부족일 경우에도 그런 게 오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까요? 치매가 왔을 때. 뇌의 구조를 볼 필요가 없는 게요. 뇌에서 하는 일을 보면 돼요. 뇌에서 하는 일을. 가장 큰 뇌가 전두엽이죠. 이 전두엽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두엽에서 하는 일을 보면 계획을 세우고 결심과 행위를 주관하고 언어 사고를 담당을 해요. 언어 사고를 담당하고 행위를 주관을 해요. 대뇌피질을 전두엽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마를 때려요? 그건 후두엽이죠, 후두엽. 후두엽은요, 사춘기 남자애들 그래요. 뒤로 갔다가 팍 때리고 가요. 그러면은 딱 맞는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져요. 시각정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두엽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전두엽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알코올이요. 알코올은 뇌세포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두엽을 망가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을 먹으면 전두엽의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어 사고가 안 돼. 했던 얘기 또 하고 행동 제한이 안 돼. 전봇대 붙잡고 뭔 짓을 하시고 다 망가져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정상적인 성인은 하루에 약 10,000개 정도의 뇌세포가 파괴가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노화의 일부예요. 물론 지연시킬 수 있겠죠. 지연시키는 방법. 물 잘 드셔야 되고요. 단백질 잘 드셔야 되고요. 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지방질, 인지질을 잘 드셔야 되고요. 운동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꾸 써주셔야 돼요. 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죠. 잘 써주시면은 그나마 파괴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안 파괴되는 건 아니에요. 노화하기 때문에. 근데 술을 드시면은요. 기억이 안 나잖아. 우리 필름 끊겼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필름 끊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날에 담당하는 그 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필름을 끊기게 술을 드시는 거는요. 좀 심한 말 해도 되나요? 네, 작정하신 거지 뭐.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폐암이 왔어요. 담배를 끊는 게 좋으세요? 라고 하면 끊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뭐 간염이 왔어요. 간암이 왔어요 하면은요. 그때만 잠깐 끊어요. 며칠 지나면 또 먹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훅 가시거든요. 전두엽이 파괴돼서 자기 행동 능력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치매가 오면 이 전체가 다 줄어들겠죠. 전체 줄어드는데 감각 정보도 느려질 수 있고 시각 정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도 판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각이라든가 기억에 관한 것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언어 기능이 안 돼. 언어 기능이.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게 뭐예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리모컨. 기억력장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익숙한 것만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익숙한 거를 자꾸 버리시고 새로운 거를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치매에 덜 걸려요. 그리고 오더라도요, 늦게 와요. 그 다음에 치매에 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만인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은요, 잘 걸려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마른 듯 하거나 약간 통통한 사람들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적절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떨어져요. 하지만 비만인 사람들은요, 운동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왜 마른 사람이 올라갈까요, 또? 되뇌 피질은 뭘 만들어졌다고요? 피질은? 되뇌는 단백질과 물과 이런 걸 만들었지, 피질은 뭘로 만들어져요? 네, 지방질. 어떤 지방이요? 포화지방? 네, 불포화지방. 오메가3. 오메가3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하여간 오메가3란 말이에요. 그걸로 피질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오메가3라든가 이런 지방질은요, 내 체지방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너무 부족하면은요, 성호르몬도 안 만들어지고 성장호르몬도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빼빼 마른 거 좋은 건가요? 정윤희 사님, 빼빼 마른 모델들이 생리하던가요? 안 해요.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28살짜리 아가씨가 생리가 끊긴 지 4년 됐대. 제가 제발 좀 처먹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발 좀 먹어라, 제발 좀 먹어라. 몸에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정상적인 대사를 이루려면 필요한 게 지방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필요해요. 그게 부족해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 좋은 게 아니죠. 운동하라, 걸어라라고 하는데, 어저께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운동 열심히 한대.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땀 빠질빠질 흘리면서 일을 한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아, 돈 받고 운동해?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너 한 연봉 한 10억 좀 받니? 그랬어요. 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연봉 최소한 10억 이상 받는 운동 선수들이 하는 운동 방법이야. 그건 적절하지 않아. 건강하려면 충분하게 영양 섭취해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고, 적절히 운동을 해주고, 정신적인 건강을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럼 적절히가 뭐니? 사람마다 다 틀려. 일단 땀을 흘릴 필요는 없어. 굳이. 땀이 흐르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좋아. 그런데 운동을 끝나고 5분 이내에 내 폐가 정상호흡으로 돌아갈 정도. 그게 적절한 운동이에요. 그럼 급격하게 뛰는 게 운동일까요? 아니에요. 빠른 걸음이에요. 정자세로 빠른 걸음을 걸어주는 게 적절한 운동이야. 유산소 운동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심장은 좋아요. 폐에 무리가 안 가면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육 운동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모관 운동이 있고 발목 펌프 운동이 있잖아요. 발목을 이걸 케어주는 거예요. 뒤꿈치도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골격할 때 코어 근육 얘기했잖아요. 코어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이걸 키워주면 척추가 쓴다고 그랬죠. 근데 발목을 키워주면요, 심장이 살아요. 심장이 살면 순환이 다 돌아요. 그러니까 발목 운동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게 걷기 운동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좋고, 치매기가 조금 있는 듯 해도 걷는 게 좋아요. 걸어서 근육이 키워지면요, 하체 근육이 키워지면 돌아요. 그래서 뇌로 산소가 잘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기억력이 하강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손 계속 움직이시잖아. 저렇게 쓰시고. 근데 요즘에 뭐 스마트폰 때문에 손을 안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아니잖아. 저기 사장님 봐봐. 열심히 계속 찍고 있잖아요. 손가락 끝을 계속 자고 있거든. 이 손가락 끝 자국이 굉장히 좋죠. 시골의 할머니들이요, 열심히 고섭 치세요. 미나토 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것도 하나예요. 책 보는 거는요, 책의 손끝 자국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홈쇼핑 딱 이렇게 넘기는 맛이 있대. 열심히 그것도 책 보는 거예요. 근데 책 보는 것도 사실은 손끝 자극이 되면서 뇌를 쓰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래요. 늘어져 있다가 뭘 하게 될까요? 계속 늘어지고 싶지? 눕고 싶고? 안 돼요. 그리고 근력을 올려줘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보면 진짜 종아리 허벅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젓가락. 이분들 그냥 가요, 치매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치매만 가냐고. 이 종아리가 없으면은요, 혈액이 안 돈다고 했잖아. 허벅지가 없으면 기저귀상이 안 올라가요. 당뇨나 고혈압은요, 같이 오는 거예요. 하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헬스클럽 가면 뭐 하죠? 식스팩, 복근, 이렇게 활배근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사실은 하체를 키워줘야 돼요. 그게 코어 근육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퀴즈를 푸는 거 좋아요. 애들하고 막 낱말잇기 하고 뭐 이런 거 좋아요. 이게요, 뭘까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정현희 사장님, 준비. 머리 좋잖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제가 셋을 동안 푸세요. 몇 번이요, 여기? 대단하시다. 예, 생각의 전환. 이거 그냥 장난이. 어떻게 하기는. 예, 늦었어. 치매라는 게 뭐냐?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라든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장애가 있는 거를 치매라고 해요. 인지기능이 떨어졌어. 어떤 거가 인지기능이 떨어진 거죠? 인지기 떨어지는 거. 전화번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기억 다 하시나요? 물체를 어떤 거에 쓰는지 모르는, 아까 이걸 리모컨이라며. 그것도 인지기능이지만 또 하나가 기억력도 있단 말이에요. 기억력에서요, 이 전화가 뭔지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전화를 보고 뭘 누르려는지도 몰라. 하다못해 빨래를 다리고 있다가 뭘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았어. 그치, 왜 돌았지? 그보다 더 하시. 예, 예. 전화 찾잖아. 전화번호 찾잖아요. 그것도 인지장애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뭘 하냐면요, 전화번호 자꾸 외워보는 거예요, 내가. 계좌번호를 외워보고. 제가 제 회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회원번호 뭐라 물어볼 때 그냥 순위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놀래요. 도대체 몇 개를 외우는 거니? 뭐 몇 개를 외우긴 항상 보고 있으니까 외워지는 거지.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 물체에 대해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뭘 항상 시킬 때 그러죠. 야, 저기 가서 그것 좀 갖고 와. 그러면 저는요, 그 순간 알아듣기 장애가 생겨요. 저기 가서 그거 갖고 와. 엄마는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물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뭐냐면 내가 나와가지고 내 화장실을 못 찾는 거예요. 심한 경우죠. 화장실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요, 왜 화를 내? 못생겼다고? 아, 자신인지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치매가 생기면은요, 단기 기억이 상실이 돼요. 장기 기억은 오히려 더 또렷이 떠올라요. 사람은 뇌는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00%에서 3에서 5%밖에 못 쓰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나머지를 못 쓰잖아요. 근데 3에서 5%를 최근 거를 안 써. 그러면 그걸 써야 되는데 과거 걸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르신들 보면 어릴 적을 다 기억해. 아, 저 우리 큰 고모랑 저게 통화나 미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일본의 그 할아버지 징용을 또 쫓아갈 때 그때의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걸 계속 얘기해요. 3시간 동안 안 끊어. 우리 큰 고모님이 안 끊는 거야. 나는 미치겠는 거지, 공무님과 통화하면서. 그 치매예요. 옛날 걸 다 기억하는 건. 단기 기억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량은요, 내가 평소에 안 쓰던 거, 평소에 안 쓰던 95% 내지 97%를 끌어낼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걸 다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쵸, 무덤에 가 있잖아. 그 무덤에 가 있는 끌었으면 좋지만, 치매라는 건요, 끌어내고 싶지 않은 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 앞에 웬 노인네가 서 있거든. 내가 언제 늙었냐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시는 거 인정하면 돼. 치매가 왜 생기냐? 전두엽에서 인격 감정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두전역에서 감각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측두엽에서 청각이라든가 기억력이 문제가 생기고 후각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원인으로 보면은요, 알츠하이머성이 있어요. 알츠하이머성은요, 세포의 독성 단백질이 축적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화 이론에서 활성산소의 이론, 그 다음에 수분대사 이론이 있죠. 물을 안 먹어서 생겨요, 노화가. 물을 안 먹어서 변비가 생기고,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수족이 냉증이 와요. 자, 그러면은 독성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잘못 먹은 단백질, 내가 소화가 안 시킨 단백질 내 장에 가면은요, 뭐가 생기죠? 부패하면서 암모니악 가스. 암모니악 가스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더 축적이 빨리 돼요. 그럼 단백질을 잘 드셔야겠네. 뭔 단백질 드셔야 돼요? 고기?
고기 잘 드시는 분은 오히려 치매가 빨리 와요. 잘 안 씹어 넘기는 데다가.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의 주 원인이 뭐죠? 주 원인. 알츠하이머성은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내가 식습관을 잘 해도요, 와요. 하지만 혈관성은 막을 방법이 많거든요. 혈관성 치매의 주 원인이 뭐냐? 당뇨? 당뇨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이죠, 욕심. 내 입에 욕심. 네, 많이 먹고 잘못 먹고 특히나 독성이 될 수 있게 막 먹는 거 있죠. 알코올요. 알코올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요. 약물요. 합성물질. 햄 이런 것들은 합성물질들이요. 약을 먹으면 반드시 그 약이 효용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죠. 아시겠지만 약의 효용 가치는 부작용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요. 합성물질이잖아. 그래서 그 약을 먹을 때는 수분을 충분히 먹으라고 그러고 식사와 함께 먹으라고 그래요. 합성 비타민은요. 그냥 생으로 못 먹게 하잖아요. 수분을 충분히 먹으라고 식사 함께 먹으라고 하잖아요.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드시면 혈관성이 빨리 오죠. 그러고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였어. 식도염이 왔어. 식도염이 왔어. 이러면은요. 병원에서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되는데 어떻게 고쳐요? 자주 안 먹으면 고쳐져요. 밀가루 안 먹으면 고쳐져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해. 병원에서 약만 먹으려고 그래요. 내 습관을 바꾸면 돼요. 버리면. 그 다음에 수두증이라든가 뇌종이라든가 이런 뇌세포의 압박, 이거는 극히 일부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의 부족이라든가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 이게 또 많아요. 이게 어디서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칼슘의 섭취가 굉장히 적어요. 칼슘 대사가 안 되는 게 이거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문제. 칼슘이 섭취가 안 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비타민 B 대사가 잘 안 되면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 그 에너지가 내 몸만일까요? 내 간만일까요? 내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은 얘를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울증, 신경안정제.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뇌를 쪼그려뜨린다고 아예 대놓고 경고를 하고 있죠. 수면제가 자게 하는 걸까요? 떨어뜨리는 걸까요? 주위에서 보면 술을 안 먹으면 못 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이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면제 마찬가지죠. 그게 뇌를 쪼그라뜨려 버려요. 참 좋겠죠.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치매 이런 단계를 거쳐요. 기억력 장애도 있고 계산 오류도 있고 행동 오류도 있고. 계산 오류 한번 해볼까요? 15만 원에 15% 얼마죠? 15만 원에 15%가 얼마예요? 22만 5천 원이랬잖아. 치매가 왔어요. 벌써 1단계가. 그 다음에 혼란기가 있어요. 실어증이라든가 진환율 상실이라든가 배회라든가 정신혼란이라든가 환각이라든가 망상상태. 이게 우리 정신병이라고 하잖아. 배회하는 거예요. 아까 문 못 찾는 것도 이거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환각이나 망상 상태는요. 우리가 또 여기서 뭐를 하냐면요. 저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말하기 장애가 왔잖아. 기억이 안 나잖아. 갑자기. 이명도 사실은요. 요 단계에 들어가요. 이명 어떻게 해서 케어하죠, 우리? 이침도 있지만 주로 뭐를 해야 돼요? 그분한테 딱 3가지 하면 되죠. 충분한 영양, 온열, 물. 이거면 잡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안 되잖아. 그게 여기에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요. 고도의 인지장애라든가 요실금. 감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못해요. 내 근육을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쌀이 있는 거지. 근데 쌌는데 본인이 싼 걸 몰라. 불행한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물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나 그렇다고 하는 우리 엄마 예전에 가던 장소를 못 찾아 헤맨다거나 계산이 안 되니까 허투루든가 이런 거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복잡한 기구 세탁기, 전자레인지, 스마트폰 해봐야 돼요. 스마트폰이 왜 복잡해? 누르면 다 되는 거. 안 부서진다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여기에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에다 핸드폰을 집어넣지. 그 다음에 수동적이고 의욕성세이 생긴다. 자기 자신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해진다. 왜 무관심해져요? 둔한데 뭐 관심이 생길 게 있겠어요? 이게 초기 증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이패드를 만지는데 두려워. 빨리 진코엠 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증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70세 여자. 왜 이래요? 70세 여자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호르몬 대사가 있어요. 호르몬 대사. 호르몬 대사가 급격히 변하는 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예요. 2번 변해요. 요즘에는 더 변해야 돼요. 2번 변해요. 한 번은 임신기에 변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갱년기 때 변해요. 그러니까 70대 되신 여자분들이 되게 높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치매 위험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점점점 감퇴되고 잊어버리고 했던 말이라든가 이거 반복하시고 술 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잘 다니고 길을 잃어버리고 성격이 변한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술 먹은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술을 드셔야 될까? 가끔 말하잖아요. 술 한두 잔 보약이다. 보약 맞아요. 따뜻한 곡주 한두 잔은 보약이에요. 차가운 소주가 아니라 찬 맥주가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이뇨작용해서 몸에 수분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신장부터 전부 다 때려요.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소주. 난폭해져요. 그 다음에 공연이 남을 의심하고 망상을 잡혀요. 이 증상이 또 어디 있죠? 당뇨 있는 사람들요. 의심이 너무 많아. 혈관이 똑바로 안 돌아서 혈액이 잘 안 도는데 뇌로 혈액이 잘 가겠어요? 안 가요.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뇌가 안 돌아가. 의심이 생겨. 췌장이 망가지면 의심이 생기거든요. 의심이 생겨. 똑같아요. 뇌가 잘 안 돌아가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자기도 못 믿거든. 그러니까 남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배워하는 거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어떻게 진단하냐? 다 아시죠? 치매 진단하는 법. 아시나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파킨스 16년 차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파킨스에서 한 7, 8년 지나가면 밖으로 못 나오시잖아. 아예 못 나오셔요. 그리고 이제 파킨스가 한 9년 정도 되시면은요, 기도가 협착이 돼요. 근육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기도 협착으로 음식물을 못 넘기세요. 15년간 저희 아버님 밖에 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잠깐 안 좋으시니 가셨거든요. 근데 그 해에 잠깐 안 좋을 때 치매가 왔었어요. 선별검사라는 거 보면 간이 정상된 검사, 시계 그리기 검사. 이런 걸 그리라고 해요. 시계를 그려보세요.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순천병원에 갔거든요. 아니 아버님이 계속해서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모시고 갔는데 진단실에 들어갔죠. 그거 아시죠? 3시간 들어가지고 3분 검사하는 거 병원들 들어갔는데 그 진단하시는 분이 아버님한테 옆에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니 아들 이러세요. 아 치매가 아닌가 보다.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규현이. 예. 제 이름을 기억 못하신 거 그 순간에 머리가 하였죠. 아니 도대체 내 이름을 이렇게 먹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는 안도를 하려고 아버님이 나는 아들인 거 알고 내 아들을 이름을 생각하셨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간호사 그날 진단하신 분이 이걸 시키더라고요. 시계 그리라고. 이거요? 잘 그린 거예요. 동그라미 못 그리세요. 동그라미를. 그 순간에 제가 물론 15년 동안 이제 파킨스 있으면서 느꼈던 거라든가 제가 아버님한테 못 해드렸던 것들이 싹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울 수가 없잖아.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참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옛날 거 다 기억하시는 거는 어쨌건 기억을 많이 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저랑 우리 아버지가 대화를 많았거든요. 대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늦게 가는 거거든요. 대화 안 하면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대화가 많으니까 많이 알고 있었어도요. 그 순간에는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치매 검사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그냥 웃잖아요. 건망증이 뭐니 웃잖아요. 닥쳐봐요.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파킨스를 관리하면서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에포코드, 옥타콘이 왜 필요한지, 왜 철분이 필요한지, 왜 뇌혈용이 필요한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시게 한 영양보충 진짜 이만큼이야. 우리 집에 영양보충 설명 들어오잖아요. 선물 들어오잖아요. 다 버려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아버지가 늑막염으로 일본에 태어났을 때 첫 돌 되기 전에 늑막염으로 입원해서 2돌 채 태어났어요. 야구로 크신 분이야. 저 키 크죠? 저희 집은 다 커요. 저희 아버지만 요만하셔. 약으로 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 때문에 풍이 와도 못 잡아. 제가 다 잡았어요. 침 놓고 우리 영양보식품으로 얼마 들어갔겠어요, 제가 돈이. 병원비 이외에. 그렇게 계속 우리 아버님이 아프셔도요, 살아계시는 게 좋은 거거든.
근데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나한테 짐이 되는 거가요? 경제적인 것만일까요? 내 정신적인 받침을 못 해주신다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깨지는 순간에 저도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알리가 뭐 맞아서 그렇다는 둥 뭐하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쪼그라지는 거예요. 굳이 뇌사진 안 찍어도요. 그 관리는요. 내 부모님 관리는. 아니 내 관리는요. 어저께도 그 얘기 했어요. 당신 애가 몇 살이야? 라고 했더니 7살이래요. 당신은 몇 살인데 36이래요. 아, 자기는 일찍 죽을 거래요. 아니 솔직히 우리 어릴 때 환갑잔치 하면 얻고 다녔어요. 자식들이. 근데 환갑잔치 하나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 넘기면 대단하다고 했단 말이야. 얼마 전이야 불과. 근데 지금은 100세시다라고 하고 건강 100세라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했더니 그래도 싫대. 자기는 70이면 죽고 싶대. 마음대로 되냐고. 그래서 꺾고 따져 들어갔어요. 현실적으로 보자. 현실적으로. 그건 네 희망이고. 현실적으로. 네가 100세가 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수도 있대요. 아, 오케이. 그때 네 아들 몇 살? 70살. 그럼 걔가 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있을 것 같대. 그럼 몇 살일까? 40살. 그럼 걔는 결혼 안 했을까? 했을 것 같대. 그럼 걔 애는 몇 살? 10살. 누가 책임져줘요? 그 가정의 경제는? 내가 책임 못 져주고요. 내 애가 책임 못 져주고요. 그 증손주가 책임 못 져줘요. 그 하나가 다 떠맡아야 돼요. 내 건강을 내가 못 갖춰놓으면. 내 손주한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손주한테 짐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기를 거부해요. 왜 알아듣기 거부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책을 보질 않는데. 그거 왜 보니? 제조업에서 힘만 쓰면 된대요. 속으로 그러죠. 언제까지 힘쓸 건데. 근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치매를 공부하는 것도요. 옛날에는 치매가 걱정될 게 아니었어요. 잠깐 치매 왔는 듯 하면 벌써 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효도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벌써. 지금은요. 효도하고 그만했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세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챙기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약물들이라고 해요. 비타민 E. 우리 비타민 E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징코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안 돼요. 이게 급격하게 변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답답해, 막 치밀어 오르고요. 열나요. 이걸 변화를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요. 갑자기 탁 나타나요. 갑자기. 마비라든가 바람장애라든가 감각장애는 그런 거 이상으로 갑자기 확 나요. 그리고 이게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계속 얘기했잖아. 앞에서 혈관 부분에서. 얘들이 뇌졸중의 위험인자 있는데 얘들이 치매의 위험인자예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생기게 두시면 될까요? 고지혈 막는 거 쉬워요. 음식 욕심만 버리면 돼. 음식 욕심만. 혈관성 치매 위험인자들 나이도 그렇고 고혈압에 심장질환에 심장세동에 고지혈증에 과로미 스트레스에 과음에 흡연에 당뇨 다 포함되죠.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굳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건망증을 한번 보자고요. 주부의 90% 이상가 가스불을 켜놓고 음식을 태운 적이 있다. 일상적이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주택화자의 50%가 그거래요. 그리고 60% 이상이 건망증에서 기억장애를 겪고 있대요. 아줌마들이 그래요. 내가 니 만났어도 기억력이 지금 오죠. 와이씨 이러거든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살려줘야 되죠. 집에서 누구 엄마로 있을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계속 무엇인가 배우고 가질 수 있는 일을 한다면요. 이게 올까요? 바쁜데 이게 올 리가 없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건망증과 치매, 경도인지 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가 있어요. 세세한 사건에서 자세한 부분만,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 그 부분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근데 그거 있잖아 라고 할 때 잠깐 귀띔해주면 금방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은요, 건망증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소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죠. 이런 걸 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건망증을 병이라고 하진 않잖아, 우리. 근데 치매는요, 사건이 자체를 몰라요. 어젯밤에 술 처먹고 친 사고를 기억 못하는 그 치매, 자체를 몰라요. 귀띔해줘도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기억 못하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술 먹고 하는 실수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치매 걸려가지고 배 가는 거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안 돼요. 그걸 잡아줘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위험성이 더 커져요. 왜 이런지 얘기했잖아요. 노화 이론에서. 수분의 부족, 수분 대사의 부족, 인지질의 부족, 그 소화기능도 같이 해당이 돼요. 소화기능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두뇌가 하는 일을 보면은요. 여기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두뇌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을 전체를 돌리잖아요.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15%를 활용해요. 심장에서는요. 내 몸의 정맥에서 끌어온 혈액을요. 간으로 폐로 보냈다가 폐에서 대정맥으로 해서 몸을 뿜어주거든요. 그거의 15%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포도당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쓸까요? 우리가 지력이라고 하죠. 기력. 기력이 뭐예요? 기력. 기력이 내 몸에 있는 기력이 아니라 뇌의 기력이에요. 뇌의 기력. 그 기력이 20% 써요. 우리 몸의 전체의 20%를. 15%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교하고 복잡한 기관이에요. 아니 해도 안 돼. 아무리 슈퍼컴퓨터 다 해도 못 따라가는 기관이야. 근데 빠르게 사멸한대요. 30대부터 하루에 10,000개. 1년이면 365만 개. 10년이면 몇 개가 사멸해요, 사장님? 이규선 사장님 10년에 몇 개 사멸이에요? 예. 네. 계산기 꺼내려고 했지 지금. 계산을 하셔야 돼. 자, 두뇌에서 구조에 있어요. 앞에 이렇게 된 뇌를 나눴을 때요. 좌방구, 우방구 있거든요. 남자들은 어디가 많이 발달돼 있대요? 우방구가 발달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길찾기라든가 이런 거 잘해요. 여자들은요. 길찾기가 잘 안 되잖아. 아, 지도를 보내줘도 못 찾더구만. 남자들은요. 대신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싸우면 뭘 하죠?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 기분 나쁜 거 나도 기분 나쁘고 얘기할게. 큰일 나요. 남자가 먼저 얘기해야 돼.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라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지 혼자 말을 다 해. 그래갖고 남자가 나도 기분 나쁘게 얘기할게. 그러면은 됐어! 우리 기분 나빠서 안 들어라고 하잖아. 말 너무 잘하잖아요. 말싸움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로 상대방 거를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신경도 있고 이거는요, 앞쪽이고요. 후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뒤통수를 때리면 앞이 안 보인다고. 뒤쪽이고요. 하지만 이거 전체를 쓸 수 있으면요. 그 TV 앞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차라리 책을 보고 그 책을 보고 부부랑 같이 대화하는 게 우리 책 보는 모임도 만들려고 막 길을 쓰잖아요. 잘 안 만들어지지. 책을 안 보니까 인간들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의견 공유를 한다는 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맨날 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기억과 생각을 형성하는 뇌신경세포라는 거예요. 뇌신경세포.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뭐 시각이 좋다고 해서 볼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자극으로 기억력이 전송이 돼요. 이 전기 자극의 속도는요. 빛의 속도죠. 때렸어. 아프네. 왜 때렸니가 아니라 순간 자극이에요. 이 자극을 빨리 전하는 물질이 뭐죠? 이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시냅스를 빨리 전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뭐냐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고요? 뭘로 만들어져? 예, 단백질과 미네랄이요. 단백질과 미네랄. 미네랄이 신경 전달을 똑바로 안 해주면요. 장에서 변비가 있는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전달을 똑바로 해주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을 잘 먹어줘야 돼요. 산성물 드시면 오히려 더 망가뜨려요. 그 산성물이 대표적인 게 뭐죠? 미네랄이 없는 물. 쉽게 그냥. 미네랄이 없는 물. 그럼 알칼리 먹어야 된다고요? 전기분해가 알칼리만 8.4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오히려 위산을 다 망가뜨려 소화기능 다 망가뜨리죠. 자연계에 있는 그대로의 물은요. 약 알칼리예요. 7.2에서 7.4 사이에. 그게 내 혈액의 세포예요. 혈액의 알칼리도예요. 그런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지 한쪽으로 특별하게 뭐가 좋대 다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는요, 균형을 잡아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인지능력 평가에서 며칠 전 어쩌고저쩌고 뭐 물건을 어디 두고 못 찾나 이거 하셔야 돼요. 뭐를 해요? 평소 이걸 계속 내가 스스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말수가 왜 감소해? 이렇게 떠드는데 말수 감소할 리 없잖아. 우리 맨날 나가 떠들잖아요. 입 안 아프냐고요? 원래 안 아파. 막 3시간 떠들도 말짱해. 막 아줌마야 별명이. 근데 하셔야 돼. 남자들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남자답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입은 열으라고 있는 거예요.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고. 근데 입을 열 때 잘못 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잘 듣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이 이런 게 있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기억력이 10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습니까? 아니요. 동료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개인이 나빠졌습니까? 아니요. 제가 몇 살로 보여요? 그 다음에 기억력 저하로 왜 대답을 못하네. 치매 있구만. 그 다음에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 불편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이게 다 아니요로 쭉 나오면 좋겠죠. 물건 두고 다 기억하고. 근데 저도요 가끔 깜막깜막해요. 나도 정신이 없거든. 깜막깜막해요. 이거에서 몇 개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억 저하의 원인들이 있어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뇌혈관 퇴행성.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보면은요. 기타에서 고령, 수분대사, 노화, 활성산소, 비타민C 왜 뭐가 되는지 다음에 왜 뭐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항력. 왜 저항력일까요?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왜 저항력이 기억 저하의 원인이 될까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책을 안 봐. 생각을 안 해. 책을 안 보니까 저항력인 거야. 저항력이 책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니 옛날에 안 봤으면 지금도 봐야지. 저항력이 굉장히 큰 원인이에요. 가족력은요. 그나마도 그 밥인 거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유전자라든가 뇌손상이라든가 얘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 심장병, 운동 부족, 비만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퇴행성 질환을 당장 막을 방법은 많지 않지만 이거라도 바꿔주는 거야. 먼저 생활습관으로 식습관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노화에 따라서 기억력이 이렇게 감소를 하지만요. 이거를 곡선을 이렇게 안 터뜨리고 늘릴 수만 있으면 좋겠죠. 늘리는 습관이 뭐라고요? 운동해주고 물 잘 마시고 단백질 잘 먹고. 안 나와 왜? 자, 이게요 건강한 아까 그 시냅스죠. 뇌세포 이게 퇴화가 되면은요 이게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막힌 걸로 보이세요? 신경세포가 중간에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왜 단절돼요? 베타아밀로이드라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독성 단백질이 쌓여버리는 거야. 단백질 쌓여가지고 거기를 묶어버리는 거야. 전립선이 묶이는 것처럼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뇌혈관을 뚫어주는 거 있죠. 우리 레시틴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 EPA가 충분히 들어가면 뇌혈관 뚫리잖아요. 뇌혈관을 뚫어줘도요 단백질이 저렇게 쌓이면요 독성 단백질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겠죠. 고기 바짝바짝 태워가지고 단백질 태워먹으면 완전 독성 물질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암모니아가스 팍팍팍 나오는 그런 것들을 드시면은요 더 빨리 쌓이는 거예요. 우리 동생 때문에 미치겠어요. 걱정돼서 완전히 과자 만들어 먹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나는 정상인 것 같죠. 생긴 건 20대니까 30대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20대들도 문제가 많아요. 10대 때부터 워낙 게임을 끼고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징코 성분 베타아밀로이드에 대해서 잠깐 보면 아까 잠깐 얘기해서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 잠깐 보면 여기 은행잎 추출물은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시키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시각적으로 인정된 물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성을 억제해주죠? 은행잎이? 예, 써 있어요. 아, 써 있었구나. 활성산소를 환원시켜요.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성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게 징코엔만 있나요? 계속 나왔잖아.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C 이런 것들이 비타민 E, 레시틴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환원시켜요. 이렇게 환원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하면요. 아까 얘기한 운동 그렇게 하려면 돈 받고 해야 된다니까? 엄청난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단명하잖아요. 빨리 아파지고 관절 다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징코가 그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뇌혈관을 뚫어준다는 거죠. 기억력에서 이런 것들을 감소해주고 이
뇌에 이게 축적될수록 그게 더 빨리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 데서 다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뇌예요. 이쪽은요. 쪼그라들어 있죠. 내 뇌도 요만하려나? 제가 뒤통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죠. 근데 왜 IQ가 145일까? 계속 쓰는 거야. 나 자랑하는 거지, 145라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99라고. 진인사 대천명이라. 내가 맨날 사업성할 때 쓰는 내용이지만 너무 잘 좋아. 땀나게 운동하래. 근데 진땀나게예요. 진땀나게. 찐땀나게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땀이 지그시 나려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끌어놔. 왜? 담배를 피는 순간에 뇌로 가는 산소가 탁 차단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죠.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라고. 뇌세포를 죽여버린다니까, 술은. 그 다음에 대뇌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해라. 자꾸 쓰라는 거죠. 그리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해라. 이게 뭐죠? 명을 연장하는 식사가 고기 태워 먹지 말고, 트랜스지방 먹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500식품 먹지 말고, 당류 먹지 말고, 네, 식품성어줄 먹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만 나오네.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겠네요. 네, 신선한 야채를 먹고, 사실은 먹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안 좋은 게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도 안 먹으면은요, 쎄어요, 먹을 게. 그죠? 사과 잘 닦아 먹어봐요, 껍질채.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왜 껍질 까먹을까? 입에서 겉돈데 막. 그 맛있는 게. 그러니까 명을 연장한 식사라는 게 자연식으로 드시라는 거죠. 효소가 살아있는. 효소가 뭐예요? 설탕으로 재워놓은 건가? 당장에 놓은 거, 염장해 놓은 거 효소 아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그게 효소면은 매실 원액도 효소겠네? 설탕물이잖아요. 잘 알고 먹으라는 거. 잘 알고. 여기서 보시면 지속적인 운동을 했을 때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겨울에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넘어지면 골반 나가신다고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시켜드려야 돼요. 시켜드리면서 운동을 해야지 뼈가 더 튼튼해지죠. 그리고 뼈가 튼튼해지기에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는 거예요. 유천 칼슘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뼈가 더 튼튼해져요. 오히려 더 건강히 가는 거예요. 치매로 안 가고. 그리고 치매 안 가는데 당연히 경동지장에도 안 가겠죠.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에 얘기했던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건강한 정상을 위해서 종교활동.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건강의 4대 요소잖아요. 이거를 해석을 조금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땀나게 막 땀 삐질삐질 운동하는 그런 걸로.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멀리 하라 그러는데 멀리 하라는 게 여기 두들겨가지고 내가 안 보던 거를 자꾸 해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기에다가 이름 집어넣고 뭐예요? 단축번호까지 넣어놔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단축번호를 다 넣어달래. 길 다 바꿨거든.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내가 그랬지. 1번은 나지 왜. 그때 1번 모선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단축번호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 누르게. 해주기 싫어. 본인이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해주기 싫은데 해달라니까 해줘야지 뭐 엄마인데. 자꾸 메모하는 습관이 안 돼요. 스마트 기기 쓰다 보면. 자꾸 핸드폰만 보고 길거리 가다가도 핸드폰 보다가 차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멀리 하라는 거는요. 좀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망증은 뛰어넘는다. 줄넘기를 뛰어넘듯이 뛰어넘는다. 무심코 행동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그림을 미리 그려본다. 그리고 정신없는 상황을 피한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한다. 뭔가 이상하죠? 혼란스러우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리정돈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을 정돈하려고 그러는데요. 쓸데없는 게 쌓여 있으면요. 정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은 버리고요. 내가 꼭 필요한 행동들로 찾아가는 거죠. 꼭 필요한 거. 가사 활동을 왜 여자만 해? 아내가 요즘 미치겠어요. 빨래를 다 빨아야 돼 내가. 원래 빨았어요. 다 빨아 다 걸고 그거 움직이는 것도요. 내 몸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해라. 고기 먹지 좀 말라고. 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냐고요. 특히 고기를 언제 먹어요? 밤마다 먹잖아요. 그것도 소주랑 같이. 네. 근데 고기를 먹으면 고깃집에 가면은요. 고기를 팔려고 밥을 뒤에 주죠.
전 승질을 부려요. 누가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는 때가 있어요. 낮에 점심시간에 막 알았어. 여기로 가자. 그럼 가면 아니 왜 불판에다 고기를 먼저 올려놔. 태워. 미치겠는 거야. 밥 주라고. 밥하고 같이 먹으라고 해야 되거든요. 밥 주라고. 안 갖고 와. 그래서 나 다시 끌어내요. 타니까. 그리고 밥이 나와야 돼요. 왜 밥을 먼저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소화를 먼저 시켜줘야 돼. 안 그러고 지방이 먼저,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나오는 거예요. 방구가. 아까 얘기한 암모니아 가스가. 예. 밥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좋은 영양소 섭취하기. 저지방 식사를 하고 초칼 섭취를 신경 쓰고 과식 피해주고 요요 다이어트 쓸데없이 다이어트 말라고. 그 다음에 혈당 수치가 팍 올라가 GI 수치가 높아 올라가는 탄수화물 피해주고 빵, 떡, 설탕 이런 거 피해주고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섭취해주고 부족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오메가3를 충분히 먹는 거고 옥수수기인데 올리브기를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기름 어디까지 들어가요? 과자류 다 들어가잖아. 전부 다 옥수수기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충분히 먹어주고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고 오늘 저 커피 3잔 먹었어요. 물을 많이 마셔주고 왜? 뇌세포가 형성된다니까? 내가 먹은 독성 물질들을 희석해서 내보내줘야 돼. 하루에 2리터를 쏟아내줘야 돼요. 호흡으로, 피부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가야 돼. 그럼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는 걸 빼와요. 그러니까 수축돼 버리는 거야. 손발이 차지는 거예요. 물 굉장히 중요해요. 따뜻한 물 특히 더. 그 다음에 허브와 마늘 향신료를 꼭 써서 맛을 좋게 해라. 아니 맛없는 거 어떻게 먹냐고 솔직히.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없으면 고문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누구랑가 점심 먹다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거든. 나 김치찌개 먹을게 차라리. 백반집. 그랬는데 굳이 저보고 불고기를 먹으래요. 불고기 덮밥을. 아니 그게 불고기 덮밥이 아니고 약간 빨갛게 나오는 거. 그걸 먹으래요. 알았어. 반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달아? 자기 설탕 안 넣었대. 고춧가루 뭐 쓴 거예요 그거? 고추장 뭐 쓴 거예요? 고추장일까요? 고추장 맛일까요? 완전 설탕 덩어리죠. 그런 거 써놓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향신료 대신에 우리가 그런 걸로 입맛이 배어 있어요. 자연적인 맛 대신에. 차라리 그걸 먹느니 집에서 그냥 맨밥에 김치 먹어. 그게 나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비타민 먹으면 되잖아. 비타민 E, C 뿐만 아니라 종합 비타민도 꼭 먹어라.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집을 지었는데 화장실만 필요하나요? 집을 지으려고 창고만 필요해요? 집을 다 지어서 거기에 화장실 놓고 창고 놓고 방 놓고 거실 놓고 하는 거죠. 집을 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타민 C만 하나 먹어가지고 몸이 비타민 E만 하나 먹어가지고 몸이 아니에요. 집을 통으로 지어줘야 돼요. 집을 통으로 지어놓고 사람마다 더 많이 필요한 장기가 있는 거예요. 안방에도 크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크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이 왜 필요하냐 계속 얘기했죠. 단백질 얘기 지금까지 굳이 설명해야 될까요? 도파민 나오고 세로토닌 나오고 이거를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잠을 잘 못 자요. 단백질 부족일 때도 뇌 세포가 쪼그라들 때 잠을 잘 못 자요. 단백질은요 내 구성 물질이잖아. 건조 중량의 70%가 단백질이잖아요. 프로테인 첫 번째 물질 생명의 기초한 첫 번째 물질 프로테인이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프로테인 우리 많이들 먹나요? 많이 안 먹어요. 어저께도 여기 프로테인 얘기했더니 또 고기 얘기 또 나오더라고. 그리고 회사에서 뭐 콩고기가 나오는데 콩고기가 맛이 없대. 그래가지고 다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점을 또 한참 설명을 했어요. 오늘 단백질 시간 아니니까 그 설명을 안 하겠지만 어쨌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이 아까 얘기했죠. 뇌의 기력을 올려준다고요. 간세포의 구성물질이기도 하고 신경 안정도 시켜주기도 하지만 뇌의 기력을 올려준다고요. 그 다음에 다가 불포화지방산 대표적인 거 대표적으로 오메가3가 있죠.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라고 하죠. 항산화제, 산화 환원시켜주는 항산화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네, 비타민 에이스라고 하죠. 에이스 ACE 충분히 드셔둬야 돼요. 근데 비타민 A나 비타민 C를 합성으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딸내미가 책에 저기 사진 찍어 날라왔어요. 아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차라리 그 폐암이 걸린대라고 사진 찍어 날라왔어. 책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조금 더 봐봐. 조금 더 봐봐. 좀 자세히 봐봐 그랬어요. 써 있어요. 아스코르빈 엑시드라고. 합성 비타민이죠.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 폐암이 걸린다. 잠깐 먹어서 문제 안 되겠죠. 꾸준히 드시면. 그러니까는 그 논문에 나와 있잖아요. 코펜하겐 쇼크. 5년 일찍 돌아가신다. 합성 비타민 도시면.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는 게 말라는 겨. 그리고 선전하잖아요. 우리는 영국산이에요. 이러고 선전하잖아요. 영국산이라는 건 자기네가 합성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 그 두 나라가 딱 만들잖아. 중국과 영국에서만 합성 비타민을. 뭘로 만들어요? 네, 옥수수 부단물로.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은행 수tum에 대해서 잠깐 보면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표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줘. 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그 유명하신 약사법에 걸리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인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시중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약들을 그렇게 만들어낼까요?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그러잖아. 그리고 이 은행잎 자체는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거는요. 간염 있는 사람이 이걸 잘못 먹잖아요. 아메리카 말고 시중에 있는 다른 거를 그 독성물질 제거가 안 돼가지고요. 간염이 더 크게 넘어가요. 누렇게 확 달아 버려요. 독성을 제거하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을 때는요. 누럴 때가 아니에요. 예, 녹색일 때 그때예요. 그걸 지나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뭐 늦게 뭐 어쩌고 해가지고 누런 것 따면은요. 독성물질이 더 많이 생겨서요.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적인 상태에서의 원료를 채집하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감소된다는 거 뭐 이미 뭐 알려져 있어요. 물론 치매가 발생된 거를 돌린다라고 나와 있는 약제는 없어요. 하지만 은행잎이 예방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서게할 수 있어요. 알츠하이머성, 혈관성은요 빽이 돼요. 빽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술 끊어야지 뭐. 활성산으로부터 뇌세포 막을 보호해주는 게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은행잎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진코가. 그리고 혈소판도 막아주고 혈관 수축도 막아주고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혈액이 잘 돌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오메가3랑 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진코햄이죠. 이게 나온 다음에 많이들 전달하시나요? 전달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먹어야지 뭐. 그리고 순수한 게 중요해요. 왜 안 먹는구나? 두뇌 건강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DHA도 필요하고 레시틴도 필요하고 오렌지즙 올리브유 필요해요. 자, 그런데 레시틴 아까 얘기했죠. EPA 뇌혈관을 뚫어주는 레시틴 이게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DHA는요. 우리 빌베이 DHA도 있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수학및 제조해가지고 플라보이드 배장체 구성 비율하고 은행잎 그 식물연산을 다 넣어서 만들어 놨어요. 최적의 비율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핑거프린트죠. 지문 분석이에요. 지문 분석을 했을 때 요거는 뭐예요? 요거. 은행잎하고 안 맞잖아. 저 파란 거랑 안 맞잖아요. 이 고소 다른 거. 우리 비타민 C도 그렇고요. 비타민 C 아소코빈산 하나 탁 띈 거랑 비타민 C 군 전체가 다 고루 있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상태로 은행잎이 그 효용하는 거를 가져왔느냐.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독성을 제거하는 것도 기술이요. 필요한 가장 최적일 때 채집하는 거는요. 양심 문제죠. 그 다음에 원상태로 들어있게 만들어 오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넣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분이 나왔어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얘기했던 거. 입구 검사가 아니야. 사과를 넣었어. 사과의 효능 이런 게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능이 있는 그 성분이 검출이 돼야 돼요. 최종 제품에서. 우리 제품이 이거잖아요. 최종 제품 검출되는 거. 넣었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비타민 B 플러스 있죠. 비타민 B 플러스 말고 이스트 B도 있잖아요. 이스트 B. 소화효소를 살려주고 비장의 기능을 살려내잖아요. 비장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혈액의 생성을 도와주고 죽은 혈액을 빨리 죽여주고 그리고 소화기관의 혈액을 돌려주는 게 비장이 아니라 그 비장을 살려주는 게 비타민 B에 하는 일이라니까. 여기 그 다음에 오메가3는요.
불포화 지방산, EPA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프로틴은요, 계속 말씀드렸던 생명물질, 그리고 빌베리 DHA, 두뇌와 망막의 영양소 다 필요한 거죠. 자, 강의를 끝낼까요? 아니요, 끝내기 전에 재밌는 거 한번 할까? 다음 글자의 색을 읽어주시오. 젊은 사람. 다음 글자의 색만 읽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젊은 것 같아서. 네. 오! 그 다음 색깔이요? 뭐 늦어. 그 정도 속도면 50대요. 네, 머리를 계속 돌리셔야 돼요. 계속 돌리셔야 되고요. 경조행장의 치매 통계 영상이거든요. 치매 인구 100만 시대래요.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화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고령화 사회라. 나는 아닐 것 같잖아요. 나는. 노인 요양산이 뭐 요양병원이니 아무리 나와도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건강하게 챙기지 않으면요, 누가 책임져주지 않아요. 치매 치료가 된다, 뭐 유전자로 노화를 완전히 막는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이 요번에 1100을 투자했더라고. 한국에 1100이라고. 그런 거 나왔다고.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1시간 10분 강의잖아요. 근데 정확히 1시간 됐어요. 왜 이렇게 1시간이 끌었냐면요, 요번에 ABN에 또 하나 나왔잖아, 동영상이. 그게 너무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심플하게. 진코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기억력에 대해서 어떤지 설명을 다 해놨더라고요. 30대부터 왜 신경 써야 되는지 뭔지를 전부 다 해놨어요. 그 영상을 보고 끝마칠게요. 우리의 몸과 정신을 컨트롤하는 관제탑, 뇌. 뇌의 건강을 잃어버린 우리 몸은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진 비행기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관제탑, 두뇌의 건강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할까? 두뇌의 건강은 뇌혈관 질환, 폐행성 질환 등의 원인,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여성,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과 운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뇌혈관계 질환은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며 발병 시 의식이 없어지거나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뇌혈관계 질환은 기억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담당하는 미세한 우리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 두뇌의 영양소와 산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억력 장애, 나아가 혈관성 치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행성 질환 또한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혹은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폐행성 질환이 원인이 되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알츠하이머 질환이다. 알츠하이머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뇌신경세포 사이에 생성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신경세포들 간의 원활한 흐름을 막고
뇌신경 간의 신호체계를 망가뜨려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여기에 산화력이 강한 활성산소와 뇌연류 장애가 겹치면서 뇌세포와 신경세포는 급격한 손상을 겪는다. 이를 통해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감소되고 흐름이 막혀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기억력 감소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기억력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6가지 습관이 있다.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 대내활동,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한다면 기억력 감소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생활, 그리고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일이다. 우리 뇌의 중요한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의 DHA는 우리 뇌의 중요한 지방산이다. 정상 성인과 치매 환자의 뇌를 비교해 보았을 때 뇌 속의 DHA 함량이 각각 16.9%와 7.9%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일부 연구를 통해 인지 능력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주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을 통해 섭취 가능하다.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다른 지방산에 비해 산화가 잘 안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몬드, 땅콩과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B군의 수치가 낮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비타민 B군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는 혈관 독성 단백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대사시켜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시금치, 브로콜리, 콩, 감귤류, 견과류 등에서 섭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나무라 불리는 은행나무의 잎에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뇌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속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주며 뇌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는 등 건강한 뇌를 위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몸의 관제탑 뇌. 뇌에 활력을 주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건강 100세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일경경터 감사합니다.